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뉴스입니다. 어제 저녁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즘 코인 때문에 난리요. 코인이 39억 억이 결국 하루 사이에 4억이 된 거예요. 4억. 완전 대폭락이죠. 코인 폭락장의 그 디파이의 배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볼게요. 시드머니 3억을 가지고 39억 불렸다가 다시 4억 원이 된 겁니다. 이게 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된 사연인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천당과 지옥을 오간 날은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수요일인 지난 19일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19일이요. 일부 투자자들은 그 소유한 코인을 담보로 코인 가치의 85%에 해당하는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담보로 맡긴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은 담보 비율이 낮아지면서 돈을 더 빌릴 수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산을 막기 위해서 담보 코인을 추가로 불입하려 했지만은 접속 장애로 이조차 여의치 않아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등의 가격이 떨어지며 담보 가치가 이제 하락하자 강제매매입니다. 강제매매. 코인 담보 매출은 담보 대비 일정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코인 값이 떨어져 버리면 맡겨둔 코인을 모두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담보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매매를 당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레버리지를 이제 투자를 뒷받침한 거는 디파이랍니다. 디파이인데, 디파이는 그 탈중앙 금융의 약자래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예금, 대출, 송금, 투자 등 모든 금융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 디파이를 통하면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수준에서 나가서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거나 예금으로 맡기고 또 이자를 받는 등 기존 금융기관에서 했던 대부분의 서비스가 가능을 해요. 다만 담보로 암호화폐를 맡기고 이자와 대출금도 암호화폐로 받죠. 그래서 디파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금도 몰려들고 JP모건에 따르니까 올해부터 최근까지 디파이 시장의 규모가 한 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150달러 아니라 1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가 나옵니다. 650억 달러로 한 5배 성장했어요. 지난 19일에 세계 디파이 시장에 예치된 자산이 무려 82조 5천억 정도로 1년 전보다 76배가 늘었대요. 76배. 엄청나죠? 이렇게 막 점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에 이르는 그 높은 수익률도 디파이 시장을 키우는 요인이지만은 그 디파이 시장의 주류는 대출 관련 사업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처럼 디파이 대출을 통해서 재투자에 나선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검은 수요일이던 지난 19일 날 코인 값이 폭락하자 암호화폐 담보대출에서 거액이 반대 매매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부실대출 발생에 대비해서 거래 시스템이 그 차주의 암호화폐를 강제로 청산하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파이 정보 사이트에 보니까 디파이 펄스에 따라서 19일에 780억 달러였던 디파이 예치금은 검은 수요일로 불리는 조정을 거치면서 지난 20일에 590억 달러로 내려앉아 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코스피 18인 KB금융주주의 시가총액 23조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23조 원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날 중국 당국은 암호화폐의 결제와 거래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 이 여파로 19일에 오전에 4만 3천 달러 거래하던 비트코인이 같은 날 오후에 10시에 3만 1천 달러로 그냥 약 30% 폭락을 해버립니다. 30%가 비트코인이 아예 폭락을 해버려요. 그 폭락장에서 더 큰 손실을 입은 건 레버리지 투자자죠. 빚투자들. 자기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라면 값이 내려가도 버틸 수 있는데, 빚을 일으켜 투자한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강제 매매 당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대출업체 그 넥소의 그 안토니 트렌체프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은, 검은 수요일에 조정폭이 컸던 이유는 빚을 낸 암호화폐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코인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원화로 암호화폐를 사서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얻는 일반적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통 전문가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강제 청산을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폭락장에 자주 발생하는 접속장이라서 담보 코인을 추가 불입하지 못하는 등 투자자 의지와 무관한 기술적 문제로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게 코인을 참 할 때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레버지를 땡겨 가지고 코인을 하면은 상당히 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이 상당히 지금 한 이슈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것처럼 39억이 여러분들 그냥 하루 사이에 4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4억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코인 같은 거는 항상 조심하시고 가능한 여러분들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안전이 최고입니다.